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자, 오늘부터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소개하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자, 지난 첫 회에 소개했던 DTR 오토모티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인탑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과 피드백 늘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인탑스에 대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탑스 역시 그 주요 스펙에 대한 기본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보시던 간에 먼저 이 회사의 숫자들,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먼저 보시고 회사를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한 파악을 빨리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회사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빠르게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린 이 화면은 아이투자에 있는 통합검색 화면이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투자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탑스라는 기업은 우선 콜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자, 국내 1위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그 핸드폰 케이스, 그러니까 주로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주 매출이 다 삼성전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7월 15일 이제 종가 기준인데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1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00개 기업 중에서 상장사 순위로는 732. 그래서 첫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DTR 오토모티브랑 비슷한 규모이고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회사이고 상장은 2002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 꽤 이제 역사가 좀 된 그런 기업이고요. 이 회사의 투자지표를 보면 우선 퍼가 5.65배 그리고 PBR 0.44배입니다. 그래서 첫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이제 DTR 오토모티브만큼은 아니지만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PER과 PBR이 낮은 그런 절대 저평가에 해당하는 유형의 회사입니다. 또 5년 평균을 보면은 5년 평균 수치를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5년 평균 수치를 보면 평균 PER이 8.42배, PBR이 0.48배예요. 그래서 PER은 5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데 PBR은 비슷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회사에 대한 5년 동안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PBR이 바로 이 회사의 자본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시장의 평가 원래 조금 하락했습니다. 근데 PER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분모인 이익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5년 평균의 이익보다는 현재 이익이 그만큼 커졌다.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이익을 5년 평균보다는 더 많이 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ROE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회사 현재 ROE는 7.8%고 5년 ROE는 5.6%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ROE가 낮은 유형이에요. 10%가 잘 안 되니까요. ROE가 한 자릿수인 낮은 유형인데 5년 평균보다는 지금 돈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PBR을 보시면 평가를 그만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최근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늘린 이익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거다. 이런 확신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낮은 ROE, 이 낮은 ROE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현금이거든요. 현금이라든가 뭐 투자 부동산 같은 자산들. 이런 자산들은 영업에는 바로 투입되지 않죠. 그러니까 비영업 자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회사 이런 자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ROE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자산에 있고요. 이 ROE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분석해보면 ROS, 이게 바로 순이익률입니다. 매출 100원을 했을 때 회사가 얼마의 순이익을 내느냐. 이 인탑스는 3.9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9%니까. 그래서 100원 매출을 하면 4원 정도 또 채 안 남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지난 첫 영상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에 이 ROS,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한 10% 이상, 적어도 그래도 8%라든가 9% 정도 되면 높은 한 자리가 되면은 이제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탑스는 그 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많이 남기는 기업은 아닙니다. 대신에 뭐가 높냐면 이 회전율이 높아요. 1.27배.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을 가지고 매출을 얼마큼 만들어냈냐 이걸 측정하는 척도인데 인탑스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현금이라든가 그 투자 부동산이 자산에 많기 때문에 실제 회전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박리 담액, 그러니까 많이 팔아가지고 남기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재무 레버리지는 이 회사도 1.6배, 그러니까 2배가 안 되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6배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안전성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 박리 담액형 유형의 회사이고 대신에 그 자산 중에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ROE가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말하자면 그런 수치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EPS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0원을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배당은 250원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대략 한 8%, 10%가 채 안 되죠. 그래서 10%가 좀 넘죠. 그렇죠? 10%가 좀 넘죠. 12%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배당 250원을 주가로 한번 비교해 보면 주가는 11,700원이니까 대략 한
2.1%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2.1% 정도. 2.1%면 이제 국내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요즘에 워낙 금리가 떨어졌으니까요. 은행보다도 훨씬 나은 그런 배당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회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뷰포인트로 따로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부분을 천천히 보셔도 이후에 이 회사를 파악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어서 주가랑 순이익 흐름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가, 이 빨간 선이 주가인데요. 이 주가를 보면 먼저 이 회사의 주가에서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2013년에도 주가가 한 17,000원 이 정도 가까이 갔었고요. 지금은 11,000원.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년 동안 만약에 이 회사를 2013년에 사가지고 7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플러스는 그냥 마이너스가 났겠죠. 마이너스 한 30-40% 났을 겁니다. 이건 뭐 배당을 받고 했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시점을 만약에 잘못 맞추면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가 더 안 좋은 유형이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 이런 부분들은 이 순이익 지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순이익을 보면은 2013년에 순이익이 이 정도를 기록했는데 지수로 보면 138, 이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138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기록한 순이익은 대략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한 90 정도, 그쵸? 많아봤자 한 100 정도 되겠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7년 동안 늘지 않았던 거죠, 회사가.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오히려 더 드라마틱해서 2015년에 적자까지 갔다, 그쵸? 적자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순이익을 점점 회복하고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투자는 무조건 갖고 있으면 이익이 난다든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효과를 보려면 기업 가치, 여기서는 순이익 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순이익이라든가 회사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때 장기 투자의 효과도 극대화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익이 들락날락하고 어떨 땐 적자도 갔다 왔다가 회복도 했다가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를 무조건 했다가는 오히려 오래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종의 경기 변동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등락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가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섣부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근 주가를 보면은 이 장기간 주가보다는 최근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 2018년, 19년 이때가 주가가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때 주가가 10,000원도 안 되는 주가가 거의 수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2019년 상반기에는 한때 연초 대비 84% 급등. 여기 있는 주가 그래프는 이제 월말 종가를 가지고 그린 거거든요. 실제로 장중에는 거의 20,000원까지 여기까지 갔다 옵니다. 이럴 정도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다시 급락해요. 주가가 급락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 1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왜 주가가 그때 급등을 했고 왜 또 급락을 했고 왜 회복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떤 점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려가 이제 너무 과도한 거 아닌지, 과도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이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스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듯이 국내 1위의 휴대폰 케이스 제조 회사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으로도 회사가 다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인터스 공장인데요. 인터스 공장에서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런 게 다 휴대폰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스의 공장은 이런 기기들, 사출 성형기라고 하는데, 이런 기기들이 그 정확히 규격화된 휴대폰 케이스를 계속 잘 많이 찍어내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이제 안테나 부분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데, 이 휴대폰 케이스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직접 손을 만지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기도 하고,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만지는 질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를 위해서 어떤 소재가 제일 좋은지, 또 어떤 기술을, 어떤 표현을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하고 이런 기술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대부분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는데 대당 단가가 한 평균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추산이 돼요. 대략 생산량이나 매출을 비교해보면 이 정도 추산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가가 낮은 제품,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리담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자동차 부품들, 이 자동차 부품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의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가 여기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도 회사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확장을 했고요. 이쪽 가전제품 기술 쪽은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고 해서 이 회사가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뒤에 이제 정리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그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크게 지었잖아요. 특히 중국보다는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회사도 일찌감치 베트남에 진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베트남공장 옆에서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많이 그 생산을 해서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고요. 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하반기 예의사가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에 어떤 뉴스를 냈냐면요. 그 스마트폰을 외주 생산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모델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조업에 기본적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직접 모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만들기 위한 부품들을 인탑스 같은 부품업체에 다 발주를 하고 그렇죠. 주문해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다 받아다가 직접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을 생산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애플이라든가 이런 경쟁사에 비해서는 제조 원가,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특히 중국에서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제조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그 ODM 방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브랜드, 삼성전자랑 이름만 빌려주고 나머지 만드는 건 전부 그 해당 업체가 알아서 하는 이런 방식의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부품 업체들이 이 ODM이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생산을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만든다는 거죠. 지금 유력한 데는 중국 회사인데 그 중국 회사에 다시 그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인탑스 거를 계속 써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써준다면 중국 회사가 다른 데 거 쓴다면은 일감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탑스뿐만 아니고 많은 삼성전자의 부품 업체들이 핸드폰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출렁이는 영향이 됐었고요. 현재도 이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전략의 투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벌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 저평가하고 다시 말하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실적을 한번 보면요. 이 회사의 실적을 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주가 그래프랑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가 그래프랑도 보면 2013년이 좋고 그리고 나서 중간이 안 좋다가 다시 회복한 이런 모양의 기본적으로 전체 모양입니다. 매출도 그래요. 자,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을 보시면 2013년하고 현재하고 보면 현재가 조금 낮죠. 아직까지는 2013년보다는. 근데 중간보다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의 매출은 어떠냐면 대부분이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그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매출 90% 이상을 만들었던 반면에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영업 실적을 올렸죠. 근데 2020년, 2019년에 이때 매출은 여기 상당 부분이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휴대폰도 물론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가전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매출, 이걸 뭐 매출 믹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출을 내는 돈이 나오는 구멍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만큼 사업을 여러 개 넓혀서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제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맞으면 휴대폰 쪽이 흔들려서 지금 2015년에 그만큼 회사가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안 좋아진다던가 그러니까 수량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케이스도 플라스틱에서 메탈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탑스의 실적 그 감소에 영향을 다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려고 인탑스가 이런 투자들을 했고 이런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는 자동차라든가 가전이 상당히 매출에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익을 보면은 파란색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은 이때보다는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직전 기록했던 최대치를 다시 넘어서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이익률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률 상승은 뭐에서 기인했냐면 이 원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판관 비율은 오히려 한 4%에서 8%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판관 비율이 많지 않은 회사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원가인데 이 원가율이 이때보다는 차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떨어지는 원가율이 바로 영업이익 상승으로 연결됐고요. 이 원가율 떨어지는 것들은 역시 그 제품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라든가 가전 이 사업부의 이 이익률들이 휴대폰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휴대폰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정도로 이 사업부들이 상당히 잘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1분기는
둘 다 적자를 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자동차 가정이 상당히 늘었고 올해 1분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매출 자체가 줄면서 적자가 났던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수익성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얘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여기 최근에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만큼 이게 순이익이고 이게 영업이익인데 이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사이에서 뭔가 이익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2013년에 그러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때 많이 벌어졌어요. 이때 요인이 뭐냐면 뭐 법인세 이런 것들도 좀 효과가 있고 자산 손상차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 이익이 있고 이게 커요. B집의 순이익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최근 성장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 부품사를 인수하고 그다음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회사가 전부 100% 지분을 출자한 게 아니고 일부를 출자하고 그러니까 지배할 만큼의 지분만 출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B집의 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 계산할 때 회사가 출자한 만큼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배 지분 순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나머지가 비지배로 잡히면서 근데 영업이익은 원래 그런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이가 벌어져서 이제 이 부분 차이가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벌고 있는 이익은 순이익, 이 비지배 지분이 빠진 이 순이익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순이익은 아직 그래서 영업이익만큼은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같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회사의 이 영업이익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 순이익을 빼더라도 순이익이 그만큼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실적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안전성 부분의 회사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 재무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는 그 뛰어난 안전성을 넘어서 현금 부자에 해당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순현금이 시총의 6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현금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있고 그걸 이제 빌린 돈, 차입금, 이자가 나가는 거, 그걸 다 갚아도 남는 거, 그게 순현금입니다. 근데 이 순현금이 바로 1233억 원, 1분기 기준으로요. 시가총액은 2012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60%에 해당해요. 거의 60%.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10,000원 정도가 그러니까 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이 10,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이 지갑을 사면 6,000원은 바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순현금으로.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현금 부자이고요. 그래서 차입금도 회사가 좀 어렵던 시기에 좀 썼다가 바로 다 갚았어요. 그만큼 돈이 많은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돈이 많냐 봤더니 이 잉여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잉여현금은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투자할 거 이런 것들 돈 다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 잉여현금 흐름이 이 0을 기준으로 계속 위에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특히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다 남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남는 돈. 그래서 이 회사에 남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돈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 회사의 순현금을 결정하고 있고 이 순현금을 가지고 회사가 베트남에도 법인도 세우고 자동차 부품사도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의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의 신규 사업 같은 회사의 성장 전략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현금이 많은 회사인데 이걸 가지고 신사업 매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이 매출이 발생한 거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 회사가 이걸 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돋보입니다. 이 회사가 2015년 11월에 공시를 하나 냈는데 이 공시는 아직도 저도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시에 냈던 공시가 뭐냐면 베트남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라는 데에 법인 설립해서 진출한다 이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공장 옆에 가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옆에다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주목할 건 투자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탑스가 된 기간이 언제였냐면 2015년부터 2065년까지 50년. 회사가 50년 동안 장기 투자하겠다는 걸 공식으로 밝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이 회사가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검토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덕분에 2016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또 매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휴대폰 매출 의존도가 2015년 90%에서 2017년에는 2020년 올해 1분기에는 77%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가전과 자동차 부품 쪽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휴대폰 매출이 아주 엄청 감소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감소를 물론 했지만 가전과 자동차 부품 쪽이 그만큼 성장을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휴대폰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모두 2018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 작년에 상당히 빠른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인탑스의 상반기 주가 급등이라든가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전과 자동차 부품 모두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 후반 이 정도는 기록을 해요. 8, 9% 정도 기록을 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탑스의 휴대폰 사업부랑 비슷하거나 좀 높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됐고, 올해 1분기에는 이사들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면은 인탑스의 이제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현금들을 잘 투자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사가 현금이 많은 기업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결정을 하거든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몇 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회사의 이 기초 체력입니다. 인탑스에 이제 현재 내고 있는 이익 규모라든가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이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인탑스가 상당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코로나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이 상당히 타이트할 때는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력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불황들을 잘 버티고 회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탑스의 올해 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매출과 이익을 보면 올해는 그냥 기본적으로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인탑스의 사업인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쪽이 다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공장이 막 생산 차질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업부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일단 매출이 13% 줄었고 영업이익 또 5% 줄었습니다. 1분기는 그래도 영업이익 쪽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45억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 상당히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2019년 상장을 이끌었던 가전이라든가 자동차 부품들이 모두 올해 1분기 적자를 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물론 회복할 걸로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회사의 그 외부 환경이 타이트한 부분인데, 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 현금이 1,000억 규모, 매년 1,000억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순현금 1,230억, 이런 부분들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 체력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인탑스는 이 순현금을 만약에 모두 배당한다면, 그러니까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만약에 모두 한꺼번에 배당을 한다면 사실 그래도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ROE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0%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ROE가 7%짜리 기업인데 지금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순현금 때문에 ROE가 이렇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ROE가 10%가 되면 벌써부터 그 ROE 그 수준 자체가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썩 낮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익성이 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인탑스의 실제 자본의 수익성은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단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이 감소할 거예요. 올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7월 3일날 애널리스트 분이 리포트를 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 예상된다. 아까 45억 말씀드렸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세 개 사업부가 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동차, 가전 다 감소입니다. 하반기 어느 정도 이익은 회복하겠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순이익이 줄어들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PER이 지금도 워낙 낮기 때문에 순이익이 좀 줄더라도 PER은 6.8배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이익이 얼마큼 감소한 이런 것보다는 이 코로나는 코로나고, 이 고객사 전략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ODM 확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인탑스 부품을 안 사주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뭔가 그 전략 변화가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탑스의 매출 이런 것도 특별히 막 가시적으로 막 준다든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탑스는 지금까지는 이제 2013년, 15년 이때 이 시기에 이제 ROE 하락을, 그 뒤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신사업 확대라든가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걸로 이제 회사의 현금을 잘 활용해서 극복했던 전례가 있는 기업이라서, 과연 고객사가 삼성전자 전략변화를 가져갔을 때 인탑스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라는 그 큰 매출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아주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낙관도 안 되고 또 무조건적인 비관도 안 되고, 또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비관했다, 너무 과도하게 낙관했다, 이럴 때 좀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이런 과제들을 잘 풀어낸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회사의 이 ROE를 지켜낸다면, 이 ROE가 원래는 그 배당까지 하면 10%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ROE인데 이 ROE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인탑스가 0.4배라는 지금 이 낮은 PBR에 머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ROE가 10%에 가까워지고 이런 거 유지하는 기업이면은 PBR 역시 최소한 0점대 후반이라든가 이 정도 가져야 되지, 0.4배라든가 여기 반도 안 되는 자본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저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탑스의 향후 저평가 어떻게 보면 여부가 이 도전 과제를 어떻게 푸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더 좋은 기업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